안녕하십니까, 비틀칠판입니다. 지난 동영상에서 저희는 고려의 흐름까지 가볍게 봤고요. 그 다음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고려 초기의 왕들의 업적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기 왕 같은 경우에는 4명까지 볼 수 있지만 중요한 건 약 3명 정도 됩니다. 맨 처음에 세운 왕건이 되겠고요. 그 다음 광종, 성종 내지 경종까지 볼 수 있겠습니다. 왕건 같은 경우에는 맨 처음에 건국을 한 이후 호족들을 견제하려 했지만 마냥 견제만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호족을 중앙으로 포섭하면서 또는 견제도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호족, 호섭, 그리고 호족, 견제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융합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민족 융합, 그리고 백성들 취민 유도인데 백성들이 좀 살기 편하게 만들려고 했다는 거고요. 그리고 북진 정책, 그리고 숭불 정책이 있었고요. 후녀 10조, 개백요서, 정계 이렇게 편찬을 했습니다. 두 개 같은 경우에는 책이고요. 후녀 10조는 유언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광종 같은 경우에는 왕권 강화를 목적으로 많이 했으며 특정한 정책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과거제를 실시하게 됩니다. 성종은 좋은 관리를 등용하고요. 그리고 그 관리에 시무 28조를 들어서 정책을 시행하게 됩니다. 그 외에는 과거제, 정비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종 같은 경우에는 전식과 실시, 경종부터 설명하자면 전식과 실시인데 이것은 결과적으로 관리들에게 주는 땅 같은 거죠. 전시와 전지, 시지로 나뉘는데 전지 같은 경우에는 진짜 땅을 주는 거고요. 시지 같은 경우에는 땔감 같은 것을 주는 겁니다. 땔감도 하나의 재산이니까 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나중에 목종 또는 해종, 현종인가로 가서 약간 개편이 되기도 하는데 그것은 역시 경제사 가서 마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요. 왕건, 호족 포섭을 하는데 호족을 포섭하는 것은 두 가지 정책이 있습니다. 호족 포섭을 하는데 호족 포섭 같은 경우에는 사성 정책 그리고 혼인 정책이 있습니다. 왕건이 마누라가 되게 많았대잖아요. 그래서 혼인을 함으로써 호족들을 많이 포섭을 했고요. 사성 정책 같은 경우에는 왕씨의 자기의 성을 함으로써 또 호족들을 포섭을 했습니다. 자신의 사성, 왕의 성을 하사하면 호족들도 좋아했겠죠. 자신이 곧 왕이 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러면서 좋아했고요. 호족 견제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제도가 있었는데 기인 제도가 있고요. 사심관 제도가 있습니다. 기인 제도 같은 경우에는 상수리에서 올라온 제도인데 기인이라고 하면 인질 제도였잖아요. 상수리 제도가.
그래서 호족들을 인질로 삼아갑니다. 그래서 중앙에 결과적으로 개경에 머무르게 합니다. 결과적으로 중앙에 등용하는 거나 다름없는데 하여튼 기인으로 잡아가서 거기에 개경에 머물도록 한 거죠. 그리고 사심관제도인데요. 사심관제도 같은 경우에는 땅을 줍니다. 그리고 그 땅을 다스리도록 만드는 거죠. 대신에 그 땅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면 바로 그 다스리는 사람의 책임으로 돌려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기인과 사심과는 약간 차이가 있죠. 기인은 오히려 개경으로 잡아가는 거고요. 사심과는 특정한 지역에다가 다스릴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거죠. 대신에 그에 따른 책임도 그 다스리는 사람이 지어야 되는 겁니다. 민족융합입니다. 민족융합 같은 경우에는 신라, 고구려, 백제, 발해까지 모두 다 잘 섞어서 민족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준 겁니다. 시민유도 같은 경우에는 세금에 관한 거죠. 10분의 1만 걷었는데 그 10분의 1이 평민의 소득에서 10분의 1만 걷어간 게 바로 시민유도입니다. 세금 관한 거죠. 그래서 북진정책은 또 뭐였냐면 거란 연락 싫어하는 겁니다. 거란 연락 싫어하고요. 그리고 평양을 중시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북진정책이 있었고요. 숭불정책 같은 경우에는 연등회와 팔관회라는 축제를 벌이는 거죠. 그거를 숭불정책인데 이게 불교에 관한 겁니다. 그리고 훈유 10조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있는 게 다 들어있어요. 훈유 10조에. 뭐 북진정책을 하겠니, 뭐 또 연등회 팔관회를 하니, 뭐 그러면서 훈유 10조가 거기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계백여사 정계라는 것에 편찬을 했다. 이것은 왕권 강화하는데 아마 썼을 겁니다. 그리고 다음은 광종입니다. 왕권 강화했는데 뭐 자신의 특정한 연호를 썼습니다. 광덕, 준풍 같은 연호를 사용하였고요.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에는 뭘 하려 했냐면 노비안건법을 쓰려 했습니다. 억울하게 노비가 된 사람들을 양인으로 올려줍니다. 이거는 호족들을 견제하는 걸 수도 있는데 한편으로는 자신들의 재정을 정비하는 거죠. 재정을 그러니까 좀 더 세금을 많이 거둘 수 있도록 만든 겁니다. 재정 안정을 위한 정책으로도 쓰인 노비안건법입니다. 그리고 과거제를 실시했는데 뭐 쌍기라는 관리가 건의를 해서 하게 되는데 뭐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에 좀 예외가 있는데 문벌귀족이 있잖아요. 문벌귀족의 특권을 지난번에 설명을 안 드려서 간단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서와 공음이 있는데요. 공음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땅을 주는 거고요. 음서 같은 경우에는 이게 좀 과거제와 대립되죠. 음서 같은 경우에는 5품 이상의 관리의 아들이거나 뭐 자녀일 경우에는 과거를 안 보고도 시험에 합격할 수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음서제였습니다. 관리로 바로 등용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성종 같은 경우에는 최승로를 등용합니다. 최승로를 등용하면서 시무 28조를 하게 되는데요. 유교를 정치 이념으로 합니다. 그리고 뭐 광종을 연락 깝니다. 네, 광종을 연락 싫어했고요. 그 다음에 유교를 정치 이념으로 하고 지방관을 파견합니다. 지방관을 파견하는데 그래서 12목이라는 특수행정구역 같은 것을 설치합니다. 그리고 유교를 하면서 숭불정책에 있었던 연등의 팔관회를 축소시킵니다. 그리고 과거제를 정비하였습니다. 경종 같은 경우에는 전시과를 실시한다고 말을 해드렸습니다. 네, 됐어요. 오늘 이렇게 4가지의 왕을 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중기로 넘어가겠죠? 아마도? 아니지. 지금 뭘 하지? 대박이니까. 다음 시간에는 고려의 통치체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통일신라 문화는 편집이 빨리 되는 대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